롱을 들어갔는데 물렸습니다. 나중에 보니 거기가 고점이었죠. 그걸 본 누군가가 그럽니다. 넌 왜 맨날 다 올라가고 롱을 타?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큰 추세가 롱이니까 오르길래 롱을 탔지. 그랬더니 아휴, 내려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야지. 기본이 안 돼 있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많이 올랐고 분명 고점 같아서 숏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계속 오르면서 또 물렸습니다. 그걸 본 누군가가 그러죠. 아니, 올라가고 있는데 왜 숏을 타? 누가 봐도 롱인데. 그러면 이렇게 답하죠. 아니,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야 된다 그래서 그랬지. 그랬더니 어휴, 추세를 따라야지. 그걸 반대로 타고 있네? 라고 합니다.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추세 매매와 역추세 매매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에 털린 사람들을 위한 채널 코털스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추세 매매는 시장의 흐름을 따르는 매매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롱, 하락장에서는 숏, 그런 흐름을 탄다라는 개념이죠. 반면에 역추세 매매는 흐름을 거스릅니다. 상승장에서 숏, 하락장에서 롱을 타는 거죠.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나 하락에 대한 반등을 노리는 매매입니다. 모든 매매법에 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매매법들을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분류해 보라고 하면 결국 그 큰 틀은 추세를 따르는 매매냐, 역추세를 이용한 매매냐로 나뉩니다. 그럼 어떤 걸 해야 하나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매매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맞는 매매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면 이번 영상으로 기초를 세워보시고 기준이 있지만 자꾸 손실이 난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맞는 매매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인 상태를 오래 참고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만약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추세 매매, 매매를 할 때 그냥 마이너스가 떠 있는 상태 자체를 힘들어한다면 역추세 매매가 더 잘 맞습니다. 추세 매매는 짧은 파동이 아니라 긴 시간 프레임에서 흐름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이 맞았다는 전제 하에 물려있더라도 어느 정도 기다리면 다시 회복이 되는 반면에 역추세 매매를 하는 분들은 배율을 조금 높게 가져가면서 내가 본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는다면 바로 칼 손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상태를 오래 가져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빨리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면 추세 매매, 할 수 있다면 역추세 매매가 잘 맞습니다. 물론 추세 매매를 한다고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역추세 매매보다는 비교적 손절 라인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지지나 저항이 손절 라인이 돼서 역추세 매매보다는 손절 라인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추세 매매는 지지나 저항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지나 저항이 깨지면 바로 손절을 해야 해서 손절이 빨라야 합니다. 셋째, 포지션을 오래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오래 들고 갈 수 있다면 추세 매매, 아니라면 역추세 매매와 잘 맞습니다.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와 펀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주식이나 현물과 달리 보통 매매를 스캘핑, 단타, 스윙 정도로 많이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스윙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추세 매매가, 단타나 단타보다 더 짧은 스캘핑 매매를 많이 한다면 역추세 매매가 더 잘 맞습니다. 특히 포지션이 들어가 있으면 잠을 못 자거나 다른 일을 할 때도 온종일 신경이 쓰여서
일정한 시간에만 매매를 하고 딱 끝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역추세 매매가 좋겠죠. 넷째, 분할 진입, 분할 청산을 잘 하는가? 잘한다면 추세 매매, 못한다면 역추세 매매와 잘 맞습니다. 추세 매매는 어느 정도의 추세가 나온 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분할로 받으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저점이나 고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흐름을 보면서 분할로 익절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역추세 매매는 저점과 고점을 노리고 그 자리가 저점이나 고점이 아니라면 바로 나와야 하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익절 또한 짧게 매매하기 때문에 많아야 2분할로 익절을 하거나 한 번에 익절하는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기준에서 내가 해당하는 항목이 더 많은 쪽에 매매를 하시는 게 여러분께 좋습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여러분과 맞는 매매를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매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손실이 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추세 매매와 역추세 매매의 손실 이유는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첫째, 들어가면 안 될 때 들어가서. 둘째, 들어가고 나서는 욕심과 헛된 희망 때문입니다. 첫째는 구조의 문제이고 둘째는 신법의 문제이죠.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디테일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추세 매매에서 손실이 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점에 추격해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했다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면 그게 진짜 돌파인지 가짜 돌파인지 모르고 물립니다. 최근에 110K 갔을 때 롱 타고 지금 물려 계신 분 분명 계시겠죠? 추세 매매에서 진짜 진입 타이밍은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전고점 돌파 후 눌림이 들어오고, 둘째, 그 눌림에서 지지가 생기고, 셋째, 거래량이 줄고, 넷째, 작은 양봉이 다시 연속으로 뜨기 시작할 때 진입해야 하는 게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력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짧은 시간에서는 깨뜨리면서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긴 시간 프레임에서는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할 때는 긴 프레임인 1시간, 4시간, 일봉, 주봉을 확인한 다음에 짧은 프레임인 1분, 5분, 15분 봉을 보고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나중에 영상에서 몇 분 봉, 몇 시간 봉 보고 매매해야 하는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없이 그냥 따라 들어가면 그건 추세 매매가 아니라 추격 매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진짜 추세는 돌파, 눌림, 지지 확인 후 시작입니다. 두 번째, 결국에 욕심 때문입니다. 추세는 흐름을 타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끝났는데도 흐름을 끝난 것을 부정하면서 계속 한 포지션으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흐름의 끝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익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기만을, 더 내려가기만을 바라면서 버티는 거죠. 한 방을 노리면서요. 결국 수익 구간에서 익절하지 못하고 올라가겠지 하다가 다시 손실 구간이 오고 손절 및 청산이 나게 되는 겁니다. 추세 매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청산 나기가 쉬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에는 올라가겠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큰 손실일 때도 버텨보다가 결국 큰 조정에 모든 돈을 한 번에 잃는 거죠. 세 번째, 내가 봐둔 지지와 저항이 분명히 뚫렸는데도 버텨보자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추세 매매는 분할 진입과 분할 청산, 그리고 명확한 스탑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손절을 못하게 되면 추세가 무너질 때 굉장히 깊게 물리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지지와 저항이 깨졌는데도 추세니까 다시 돌아오겠지 생각하며 버티다가 청산을 당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추세 매매에서 수익을 내려면 기회를 기다리고 분할로 진입을 하고 분할로 청산해야 하고 명확한 지지 저항이 깨졌을 때 마음이 아프지만 바로 손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의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손절하지 않으면 청산입니다. 다음으로 역추세 매매로 손실이 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 없는 예측형 진입입니다. 이 정도 빠졌으니까 반등하겠지. 이제 고점이니까 분명히 떨어질 거야. 근거 없이 들어가면 그건 역추세가 아니라 계좌의 역주행입니다. 진짜 역추세 진입은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RSI의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 둘째, 고점 돌파 실패 후에 장대 음봉. 세 번째, 회복을 시도했을 때 실패. 네 번째, 거래량이 엄청 높아지는 피크가 친다. 다섯 번째, 눌림이 지속되는 구간이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짧게 진입하고 짧게 손절하고 짧게 먹고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욕심과 손절 지연입니다. 역추세 매매는 길게 끌면 거의 무조건 망합니다. 왜냐하면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진입 타점이 좋아도 길게 끌면 결국 다시 내 자리가 오기 때문입니다. 짧게 먹고 빠지는 감각이 없으면 청산당해요. 근데 자꾸 역사적 고점 갖고 그러니까 자꾸 역추세 매매하면서 스윙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역추세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입 자리도 자리지만 짧은 한 개의 파동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본 파동이 끝나면 즉시 익절하고 방향이 틀렸고 여기 이상은 더 가면 안 된다는 지점을 넘었을 때는 칼 같은 손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중요한 건 추세든 역추세 매매에서든 모든 자리가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진입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 조건들은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확률을 높여주는 것 뿐입니다. 사실 매매라는 게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고 비쌀 때 공매도해서 쌀 때 파는 것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 문제는 언제가 쌀 때고 언제가 비쌀 때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물론 저도 모릅니다. 다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베팅을 하고 그 베팅이 성공하면 수익, 실패하면 손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건 끊임없는 차트 분석과 공부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베팅이 성공을 했는데도 손해가 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놈의 욕심 때문에. 저는 아직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내용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좀 더 정확한 내용으로 만나 뵙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하고 있지만 마음 같아선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영상을 업로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답을 아직 제가 말하고 있지 않아서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으로 1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저는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손절, 익절은 어떻게 하는지, 레버리지는 몇으로 잡는지, 분할 진입인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신법, 구조,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의 기법,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기초로 시작되어야 하고 신법에서의 손절의 중요성, 구조에서의 세 가지 시나리오, 기법에서의 추세와 역추세 매매가 각 핵심에서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매매는 이 세 가지에서 뻗어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나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고 싶었고 다음 영상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세 매매와 역추세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영상 한편으로
추세 매매와 역추세 매매의 모든 것을 사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 접의 분할로 숏을 담는다든지 고배율로 한 번에 롱을 진입하거나 상승할 때 추격을 해서 고점에 물린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매매 스타일이신가요? 그리고 그 매매 스타일에서의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제가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코인에 털린 사람들을 위한 채널 코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